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이번 영상은 우리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그 특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특강에서는 유형별대로 문제 푸는 방법과 더불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3개년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월 모의고사 특강 그 네 번째에 해당되는 유형은 바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21번과 22번에 해당되는 요지 파악과 주제 파악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영상에서 요지와 주제 파악하기를 같이 묶은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 푸는 방법과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왜 요지 파악하기와 주제 파악하기를 나눴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오지선다형을 보시면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지 파악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형이 한글로 되어져 있고 주제 파악하기는 오지선다형이 영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지나 주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제문을 파악을 한다면은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유형의 문제풀이 방법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봤을 때 첫 번째 뭐를 한다? 오지선다형에서 키워드를 체킹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컴사에 두꺼운 걸로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의 유사한 어휘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체킹하는 게 중요한 연습이겠다라고 보여지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제문을 찾아가야 되는데 주제문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 역접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문장부터 뒤에까지 이런 식으로 쭉 대각선으로 눈으로 훑었을 때 역접을 찾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스탑. 여기에 주제문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역접이 없다면 마지막 뒷문장 두 개를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셔서 오지선다형과 일치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독해를 하면서 굉장히 자주 했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강조구문. 자, 얘들아, 강조구문을 썼다라는 것은 왜 썼을까? 얘가 중요하니까 얘가 강조하고 싶어서 썼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강조구문이 있는 자리가 곧 뭐가 된다? 주제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강조구문 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나레이버비. 야, 있잖아. 내가 피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피자 위에 있는 치즈를 좋아하는 거야.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치즈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뜻 강조구문이나 강조도, 그리고 rather than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아니라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얘가 중요해 라는 특정한 어휘를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그 자리가 바로 주제문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먼저 풀게 될 텐데요. 일단은 요지랑 주제니까 선생님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만한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도 고등학교 1학년 요지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오지선다형에서 키워드를 체킹할 거야.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다인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새로움을 추구하라가 되겠습니다. 2번에서는 작은 행복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된다. 한마디로 뭐가 중요해? 작은 행복이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즐거움이 고통을 수반한다가 핵심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익숙함에 따라서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잊게 된다 정도로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자.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형을 이렇게 체킹을 하고 나니까 이 글의 소재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행복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뉠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읽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여기부터 그렇죠. 여러분들이 역접이 있는지 대각선으로 훑어 내려가는데, 자, 역접을 찾았죠. however에서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stop.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As time passes,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get used to, 끝났어. be used to 동사 ing, 무엇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많이 외웠죠. 선생님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to와 관련된 어법 특강을 올려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to 뒤에 ing가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to는 뭘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얘는 전치사를 의미한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라는 명사 상당 어구가 오기 때문에 동명사가 온 건데 그거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자면 be used to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다? 명사, 동명사 또는 명사 상당의 절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여기서는 지금 절이 왔기 때문에 get used to 또는 be used to를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익숙해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오지선다용에서 익숙하다라는 단어를 체킹했던 기억이 여러분들이 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무엇에 익숙하게 된다? 그들이 가진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과 마찬가지로 신선한 빵의 냄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훌륭한 자산들은 disappear, 뭐하게 된다?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사라지게 된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맨 마지막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에서 답이 지금 익숙함이 사라지다.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잊게끔 만든다가 지금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속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속담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never miss the water. 절대로 물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자 앞에 never가 t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not A until B, B 하고 나서야 A 한다. 그러니까 또 well이 우물이죠. 우물이 마르고 나서야 우리는 물을 그리워한다. 즉 우물이 마르고 나서야 우리는 물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속담을 가지고 유출을 할 수 있었으나 앞에서부터 역접을 찾아가다가 however에서 stop. 이 문장에서 get used to와 그 다음에 disappear 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작년에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요지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오지선다용에서 키워드 체킹합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막 경쟁을 했어. 그랬더니 가격이 높아지게 됐다라는 거지.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광고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 제품과 대비해서 광고를 해야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고객 관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해? 우리가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선다용에서 키워드를 체킹하면서 이 글의 소재가 광고, 새로운 제품, 그리고 고객 이 정도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역접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글의 역접이 있다 없다? 역접이 없다. 자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마지막 두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at is why. 그것이 어떤 이유냐면 만일 당신이 정말로 새로운 제품을 가졌을 때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제품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it's often better to say. 자, it to 가주어 진주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 낫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하라라는 주장을 나타내는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를 맞고 틀림에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느냐가 포인트였었고요. 더불어서 뭐까지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야 해? rather than까지 포착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만에 하나 새로운 제품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이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을 때 그 제품이 what it is,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그 제품이 is not,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죠. 자,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요겠지만 선생님 얘기는 그거야. 오케이. rather than을 찾았고 better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 여기가 주제문이라면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지선다형과 비교를 했을 때 답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자, 답은 미리 얘기하지 않을게. 그리고 나서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 예시문이 나옵니다.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최초의 자동차가 뭐라고 불려졌냐면 말이 없는 마차라고 불려졌어요.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자동차라는 제품인데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없는 마차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름이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대중들로 하여금 이해를 하게 해줬죠. 그 개념에 대해서. 근데 그 개념이 무엇이냐?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수송의 방식과 대조되는 그 개념을 사람들한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서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몇 번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2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주제 파악하기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지선다형이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죠. 하지만 문제풀이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먼저 체킹해 볼게요. 자, 1번에서는 origins, 그러니까 근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폭력적 행동들에 대한 근원,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benefits가 나왔네요. 소셜미디어 기술의 그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나타낼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중요성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되겠네요. taking time, 시간을 가지는 것, 뭐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 때 반응하기 전에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이 나타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relationship, 관계성인데 바로 건강과 heartbeat, 그러니까 심장박동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관련성이 하나도 없어 보여.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에서는 어려움이 나옵니다. 감정 반응을 우리가 조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 이렇게 보고 나니까 violent가 이제 감정과도 관련이 돼 있고 reaction과 responding이 이제 유사 어휘가 되겠고 더불어서 이제 심장이 뛰는 것도 같은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글의 소재는 감정 또는 반응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뭐 하기로 했었더라? 역접을 찾아가야 하는데 역접이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 두 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정확하게 좀 구문독히 하셔야 되겠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뭔가가 야기를 하죠. 당신의 심장이 뛰도록 더 야기를 하면 할수록 선생님 심장박동이 것 같아요. 에서 꽂히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빨리 뛰게끔 만든다라는 걸 흥분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결국에는 뒤에가 중요하죠. 뭐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important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 뒤에가 주제문일 거야. 그럼 여기서 to step back 뒤로 물러서죠. 뭐 하기 이전에 before speaking, 말을 하거나 typing, 우리가 타이핑을 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를 치거나 말을 하기 이전에 이거는 결국 뭐가 될까? 반응을 하기 이전에 step back, 시간을 가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를 보시면 이것이 너로 하여금 time to think,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게끔 해주거든. 이란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taking time에 해당되는 3번이 답이겠구나 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맞춰봤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2017년과 2018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요지 파악하기가 없었고요. 제목 파악하기가 2문제씩 나왔었어. 선생님이 이 영상 다음에는 제목 파악하기를 알려줄 텐데 제목 파악하기를 따로 뺀 이유는 제목 파악하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봐야 될 문장이 3개 이상이 돼야 돼. 아무래도 2017년과 18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오지선다형의 요지 파악하기가 없어서 조금 당황을 하기는 했었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17년 주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지선다형 키워드 체킹 합시다. 1번에서는 필요성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만 보자면 곤충을 먹는 그런 식습관으로 바꾸는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싫다.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효과인데요. 바로 공급과 수요에 대한 효과가 어디에 곤충을 사육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인데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발전인데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발전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거예요. 3번하고 4번을 보니까 이거는 왠지 환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5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에서의 그 생산성 향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소재 예측이 곤충 얘기가 2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그렇지. 첫 문장부터 역접이 있는지를 대각선으로 훑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역접이 있다 없다? 역접이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 두 개만 보자.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livestock, 가축과는 대조적으로. 자, 그 다음 주어가 뭐가 나왔어요? 곤충이 나왔네. 그리고 곤충을 뭐라고 지금 표기를 하냐면 미니 라이브스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니 가축으로서의 곤충은 대충 감이 오죠? 이것들은 low GHG emitters. 자, 갑자기 GHG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거는 위에 여러분들 보시면 한마디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한다. 그리고 동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동사 적은 양의 토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동사 음식을 뭐를 먹는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라는 거죠. 무엇 대신에 어떤 재배된 곡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또 나오죠. 자, 사육이 가능한데 어디서든 사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든 사육이 가능하다라는 건 또 어떤 영향을 또 주게 되냐면 잠재적으로 온실가스를 또 피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 온실가스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시면 장거리 수송에서 유발되는 온실가스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뭐 등등등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운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여기서도 또 온실가스를 줄여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결국에는 뭐야? 미니 라이브스탁으로서의 곤충의 장점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뭐를 한다면 곤충 섭취 또는 곤충 소비를 증가시킨다면 한 다음에 뒤에 주절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주제문을 찾았을 때 가정법이 나온다면 그 또한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뭐 하란 얘기예요? 곤충 섭취를 많이 하자라는 얘기로 우리가 바꿔서 인식할 수가 있겠죠. 왜 뒤에를 봤더니 좋은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글은 결국엔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곤충을 먹자에 해당되는 1번이 답이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GHG가 계속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환경적인 문제로 봤을 때 3번하고 4번으로 고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3번이 답이려면 이거를 줄여야 되는 그 이유가 쭉 나열이 돼야 되죠.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발전인데 사실은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내용을 하려면 어떤 대체 에너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뒤에서 얘기했었던 곤충을 먹읍시다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작년에 있었던 2018년 고등학교 2학년 주제 찾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지선다형을 볼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차이인데 무엇 하는 데 있어서 writing system, 글을 쓰는 그 체계에 있어서 지역마다 다르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서로 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껏 독해 문제를 많이 풀었다면 분명히 농업에 대한 내용도 나올 거고 글 쓰는 것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의 주제를 내가 찾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3번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도 이제 농업 얘기가 나왔어. 근데 뭐가 다르냐면 고대 도시에서 농산품을 저장하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인데 바로 무엇에 따라서 농업의 그 개발에 따라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라이팅 시스템은 2번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5번에서 라이팅이 한 번 더 나왔다. 초기 글쓰기인데 이게 무엇의 수단으로 사용이 됐냐면 바로 경제적 활동을 기록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고대시대 농업 글쓰기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첫 문장부터 대각선으로 우리는 역접을 찾아가야 되는데 역접이 있다 없다? 역접이 없다. 그런데 주어가 뭐가 나왔어요? 최초에 글로 작성된 문서들은 이 주어로 나왔잖아.
자, 이거 왠지 감이 와요. 자, 이러한 문서는 어디에서 왔고 그 시대가 언제로 이제 거슬러 가는데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뭐가 보여? record가 보여야지. 그렇다면 이것이 뭐를 기록했는지, 바로 경제적인 활동을 기록했는지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뭐가 나왔어요? 빵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지불한 거 또는 기타 다른 거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5번으로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선생님이 앞에서 주제문이라는 것이 강조 구문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뒤에를 봐도 답을 고를 수 있었지만 만에 하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발견했다면, 바로 나레이 법비를 발견했다면 but B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B에 해당되는 accountant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개발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냐면 gossips, 그러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수다쟁이들이 아니라 스토리텔러들이 아니라 시인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 의해서, 회계사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글이 누구를 통해서? 회계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회계사들이 무엇을 이제 작성을 했다?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들을 작성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2016년 요지 파악하기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것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지선다형 먼저 체킹을 할게요. 1번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은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2번은 사람과 동물은 모방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 자, 3번은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활용하려면 학습이 필요하다. 4번은 얼굴 표정은 감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5번은 타인과 공감하는 정도가 무엇에 의해서? 바로 신경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일단 소재는 감정 또는 공감, 그리고 사람과 동물 얘기도 나오고요. 등등등을 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체킹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대각선으로 우리가 역접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벗에서 바로 포착.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다. 해석은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단계다 보니까 주어가 지금 절이 됐어요. 얼마나 잘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는가? 는 대체적으로 바로 무엇이다? 학습된 능력이다. 여기서 보고 나니까 학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3번과 연결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부연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물들, 사람들, 은이 주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수식하는 후를 봤을 때 어디에서 길러진? 극도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진 상태에서 길러진 동물들, 사람들, 은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가지고서 학습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은 뭔가를 못한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단서를 읽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원인, 나레이 법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단서를 왜 읽지를 못할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회로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감정적 선생님들이 부족. 자, 이거는 감정적인 선생님이라는 것은 이거를 알려줄 만한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공감 능력이 생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뭘로 도달을 해야 된다? 앞서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바로 학습이 필요하다로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절대평가가 된 이후로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 주제 제목이. 자, 일단은 2017년 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오지선다형이 영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번에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필요성인데 무엇을 하는 것의 필요성, 위기 상황에서 협력하는 것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중요성이 나왔는데 이거 어휘가 또 어렵다. 이니셔티브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이라고 했을 때 이니셔티브를 많이 쓰죠. 근데 또 무슨 뜻? 그렇죠.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위기 상황을 이제 대처를 하려면 너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3번에서는 problem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의 문제점인데 뒤에를 보면 어떤 조직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직을 구해 조직의 위기가 생겼나 봐요.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 조직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꾸며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4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반응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바로 credibility, 신뢰성을 강화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인데 특히나 무엇과 관련돼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오지선다용만 봤을 때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거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2017년 주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미리 얘기를 합니다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어휘의 난이도가 굉장히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역접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역접이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 두 개의 문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앞부분은 중요하지 않죠. 실험적 연구에 의하면 한 다음에 뒤에 stealing thunder가 이제 주어가 나왔어. 대체 무슨 말일까?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어.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가 일단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뒤에 뭐가 보이냐면 as opposed to가 보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무엇과 반대로 stealing thunder는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 stealing thunder를 모른다 할지라도 얘와 반대되는 개념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유추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지. 자, 그럼 뒤에를 정확하게 해석을 했을 때 뭐라고 하죠? 정보가 처음으로 disclosed, 그러니까 폭로가 되는 것. 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먼저 폭로가 되게끔 하는 것과 반대 개념인 stealing thunder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내가 그거를 먼저 폭로하는 것을 stealing thunder라고 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뜻을 아래다가 적어드렸습니다. 누구의 생각을 가로채다 또는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정보를 내가 먼저 말해버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만. 고등학교 3학년 6월달 모의고사부터 어떤 특징이 생기죠? 그렇죠. 바로 EBS 연계 교재가 연계 또는 변형이 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스텔링 썬더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수능 특강 7강이었었나? 거기에서 이미 나왔었던 어휘였었어요. 거기에서 나왔었던 이디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BS 연계 교재를 수능 특강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에 있는 단어로 쓰면 무조건 다 외우자고 했잖아. 그랬다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 공부를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키워드 체킹한 상태에서 이 마지막 두 문장을 봤을 때 주어가 스틸링 썬더였어.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 희열감이 느껴졌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동사로 갈 거야. 선수를 친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가느냐?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됩니다. 대체로 더 높은 어떤 신뢰 평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stealing thunder를 몰라. 근데 as opposed to를 가지고 유추를 내가 하지도 않았어. 근데 맨 마지막에 credibility가 나왔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4번을 고른다 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어휘 문제였습니다만 사실 네가 얼마만큼 EBS 연계교재에 충실히 공부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문제인데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작년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멘붕 그 멘붕을 일으켰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주제 파악하기 문제였었습니다.
오지선다형만 봐도 대충 감이 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1번에서는 difficulties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려움인데 농업에 있어서 주요한 해충들을 이제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체 그 어려움이 무엇일까?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benefits가 나왔는데 뭐를 도입하냐면 천적을 이제 생태계에다가 도입을 하는 그 이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방법인데 뭐를 적용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는 일단 어휘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생물학적 방제인데요. 이 생물학적 방제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로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농업에다가 이 생물학적 방제의 전략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도입하는 방법들이 나올 거야. 4번 보도록 할게요. side effects. 요번에는 부작용이죠. 안 좋은 얘기인데 뭐를 제거하는 거야? 해충을 제거를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생물학적 방제를 통해서. 아, 그러면 이게 다 연결성이 있는 거죠. 생물학적 방제의 도입 중에서 하나가 뭐다? 천적인데 그 천적을 통해서 뭐를 이제 없애는 거야? 해충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1번부터 4번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이유인데요. 부분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물학적 방제를 이렇게 도입하는 것에서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분명히 해충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천적을 이제 도입한다도 나올 거고요.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내용도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을 고르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문장부터 눈으로 훑으면서 역접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on the other hand에서 stop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가 나왔어.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접근 방법은 has met, 만났는데 뭐를 만났느냐? limited success. 그러니까 제한적인 성공을 만났다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풀이의 방법을 아는 학생들이라면 여기부터 읽었을 거야. 리미티드 석세스 하니까 떠오르는 여러분들 오지선다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턱대놓고 뒤에만 읽는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고를 수 없는 문제였었죠. 답의 근거가 중앙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는 not A but B. 아, 우리 강조 구문이니까 B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효율적인 그 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생물학적 방제의 방법 중에 하나인 천적을 도입하는 거였었죠.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그 천적의 개체의 개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예요. 그럼 법 B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관리상의 관행과 그리고 두 번째 공동의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가 정확하게 주제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도입 프로그램, 뭐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생물학적 방제의 도입 프로그램들은 오늘날까지 뭐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시행착오의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성공의 단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 알아? 이 글을 봤을 때 이 글의 결론은 생물학적 방제의 도입을 성공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적절한 관리 관행과 더불어서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가 이 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문제가 만에 하나 이 글이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답은 이하이가 되어야 됩니다. 생물학적 방제의 도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장하는 바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건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그냥 이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제를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생물학적 방제의 도입이 성공하지 못했다. 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가 이 글의 주제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답을 몇 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돼? 5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됐었던 문제였었죠.
결국에는 주제가 명확하지 않았다. 아니야. 주제는 명확했어. 그런데 이 주제가 오지선다형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이 답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심리적으로도 엄청나게 압박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시간에 쫓겼겠죠. 근데 뭐가 이제 커버를 해줄 수 있었다? EBS 연계를 꼼꼼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그 EBS 연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점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6월달 모의고사다. 그래서 보통은 EBS 연계 교재를 안 하려고 하다가 6월달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여름방학 동안에 밀린 EBS 교재를 열심히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분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형별대로 문제 푸는 방법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평소에 연습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이제 제목 파악하기 유형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지 파악과 주제 파악하기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